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1강 문장의 구성성분과 팔품사에 이어서 2강 동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동사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일단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법을 배워도 소용없거든요. 계속 부담감만 계속 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수업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의 구성성분과 팔품사. 기억나시나요? 문장의 구성성분은 4개가 존재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지금 내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으면 잠시 2강 듣는 거 멈추시고 1강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필기장 복습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팔품사 순서대로 갈까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까지 복습을 해놓으셨으면 완벽히 아주 잘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형용사 위에 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명사가 있었죠? 그럼 요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동사는 서술어 역할. 마지막으로 형용사까지 보어 역할. 거기에 더하여서 형용사는 누구 수식? 명사 수식. 그 다음 부사는 무슨 역할? 형용사가 수식하지 않는 명사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동사부터 수식을 하는 게 부사 역할이었죠? 그러면 동사, 형용사 밑에 부사, 그 밑에 문장 전체까지. 이게 다 부사에 하는 역할. 전치사는 명사랑 세트,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역할. 그 다음 마지막 감탄사가 있었죠? 여기까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구와 절 때문이었죠? 구는 단어와 단어가 모여있는 거. 절은 단어와 단어가 모여있기는 하지만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절이었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등치가 좀 커진 거야. 등치가 커졌으나 하는 역할은 똑같죠. 위에서 배웠던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는 명사구가 있었고 형용사구가 있었고 부사구가 있었고 그 다음 절은 마찬가지로 명사절이 있었고 형용사절이 있었고 부사절이 있었죠. 그런데 명사구에 3개 뭐 들어간지 기억나요? 옳지!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구는 투부정사랑 분사, 부사구는 투부정사. 좋아요. 명사절은 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문장이라는 게 절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기존에 있던 문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표, 누구? 대장, 옳지? 접속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속사를 외우면 절은 다 아는 거다라고 했었고 명사절 접속사 5개, 형용사 접속사는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누구 있었죠? 순서대로 1번 that, 2번 if whether, 의문사, 관계대명사 what, 복합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는 딱 하나였죠? 관계사. 오케이. 여기까지가 복습이 되어 있으면 아주 잘 복습을 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 2강을 할 거예요. 동사에도 처음 시작을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이 마친 후에 잘 복습을 한 후에 3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강 첫 번째 동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팔품사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만 동사가 하는 역할을 보면 예를 들어 시중에 문법책을 한번 사봐요. 그럼 예를 들어 요 정도 두께의 문법책이라고 봅시다. 그럼 요 정도에 있는 문법책에서 동사 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60%에서 70%나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동사가 팔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고 아주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동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울 텐데 이 동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울 거예요. 즉슨 오늘 수업하는 첫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동사 학습에 있어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길의 처음이니까 오늘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사야. 동사가 꼭 이 성질은 무조건 3개는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태. 시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란 뭔지, 태란 뭔지, 시제란 뭔지 자세히 배울 거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개괄적으로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수! 들어본 적 있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일 때 S 표시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게 수고. 태는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태라고 하죠. 그다음 시제,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이런 걸 시제라고 하죠. 이 3개의 성질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옳지,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동사라면 내가 동사야 그러면 나는 수 표시도 해줘야 되고요. 태 표시도 돼 있어야 하고요. 시제 표시도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동사의 문제를 내가 낼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동사를 문제를 내는 순간 얘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은 3개나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 3가지를 다 물어보는 3문제, 3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동사의 성질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 동사의 종류를 갈 건데요. 동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문장의 5형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인데 사실은 문장이 5개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몇 가지 종류하고 5가지. 문장을 이루는 핵심은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5가지 종류니까 동사가 만드는 문장도 5가지인 거겠죠? 앞으로 선생님이랑은 문장이 5가지가 아니라 동사가 5가지 있는 걸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동사가 5가지 종류다. 그러면 1형식 동사는 물론 앞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달리 1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돼요. 동사가 그냥 그 자체로만 짱이야. 그런데 우리 2형식 동사 알고 있죠? 2형식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해? 옳지. 보어, C라는 게 필요해. 우리 1강 때 약자도 같이 했었죠? 보어가 왜 필요해? 이 보어가 보충해주는 보어라고 했죠? 누가 모자라? 옳지. 앞에 있는 주어가 모자라.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 줄 거예요. 그 다음 3형식 동사. 3형식 동사는 뭐가 필요하죠? 네.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4형식 동사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라는 게 오죠. 사실 얘 약자가 indirect고요. 얘는 direct예요. direct는 우리 직접적인 이란 뜻이고 indirect는 간접적인 이란 뜻이죠.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직접 목적어죠.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3형식 동사 뒤에 있었던 요 목적어가 이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3형식 동사인데 이 목적어 직접적으로 된 목적어 요 목적어다라고 해서 얘를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직접 3형식 동사 때 요 목적어 얘기가 된 건 아니야. 근데 중간에 필요로 해서 살짝 끼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마지막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목적격 보어가 오죠. 2형식 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는 보충해주는 애고 누구를? 옳지. 목적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그럼 하나 더 갈게요. 동사의 설정 중에 수, 태, 시제라는 게 존재했죠. 우리 뭐부터 배울 거냐면 태라는 애부터 배울 거예요. 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우리 처음 들어본 거 있니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우리 들어본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능동태 어떻게 알고 있죠?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쉽게 할게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걸 우리는 능동태라고 해요. 좀만 더 자세히 갈까요? 늘 주어라기보다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 혹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주체가 동작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죠. I kill you.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무서워. I가 주어죠. 그 다음 kill이
동사고 너를 죽인다니까 목적어일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사의 5가지 종류 중에 삼형식 동사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보면 내가 죽이는 거죠. 내가 죽여요. 동작을 행하는 주체, 둘 사이의 관계일 때 우리는 그걸 능동이라고 해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 우리는 능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를 만든 원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목적어가 있어요. 동사 뒤에. 그쵸? 그런데 나는 누가 죽였는지는 안 궁금해. 즉 주어는 안 궁금해. 근데 내가 누가 궁금하냐면 좀 무서워. 살해를 당한 목적어가 중요한 거야. 그럼 나는 강조하고 싶다고. 얘가 중요하다고. 그럼 되도록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앞으로 꺼내고 싶다고. 그게 수동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 뒤에 있는 목적어,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게 수동태예요. 고로 강조하고 싶은 목적어를 앞으로 주어처럼 빼내는 거죠. 그 다음 수동태의 모양은 비동사 플러스 pp죠? 현재 시제니까 you니까 are killed 이렇게 bpp로 바꾸고 그 다음 우리 외웠어 중학교 때 목적어 주어로 바꾸고 bpp로 바꾸다 by 플러스 주어 이렇게 쓰잖아요. by 플러스 주어를 뒤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바꾼다고요. 왜? 얘는 내가 꼭 알고 싶은 정보는 아니야. 나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왜? 굳이 알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다시 수동태는 주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게 아니죠. 얘를 주어로 봤을 때 얘가 지금 kill이라는 죽이는 걸 얘가 직접 해요. 그게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게 수동태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사실 you는 주어처럼 보이지만 원래 얘는 목적어였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 이 kill이라는 동사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 고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능동태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였죠. 그런데 수동태는 목적어와 동사, 즉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면 뒤에 준동사 팔 때 너무 쉽게 우리는 능수동을 따질 수 있거든요. 다시 내가 은는이가잖아 주어. 내가 죽이는 거죠. 이러면 능동. 너가 죽이는 게 아니고 너를 죽이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로 따졌을 때 그쵸?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동사랑 목적어의 관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갈게요. 동사의 5가지 종류에 이어서 태부터 배운 이유는 뭐냐면 수동태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거라고 목적어를 강조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야.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면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동사의 5가지 종류에서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누구 기준으로? 목적어를 기준으로. 1, 2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없고요. 3, 4, 5형식 동사는 뒤에 다 목적어가 있네. 괜찮아.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동사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자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동사의 자자는 한자로 스스로 자자거든요. 나 동사인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 뒤에 누가 필요 없어. 그치?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 그럼 그에 반대로 목적어가 꼭 필요해. 내가 만약에 3형식 동사죠.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서 쓰거나 말거나가 아니라고.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해요. 내가 타동사라면, 내가 3형식 동사라면. 그러면
요 타동사 누구? 타인의 힘, 즉 목적어의 힘이 꼭 필요한 동사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타동사라고 붙였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태랑 이으셔야죠. 자동사야. 자동사라면 뭐가 안 돼? 좋아요. 수동태가 불가하죠. 그러면 타동사라면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만 더 직관적으로 볼까요?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오네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수동태를 만들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은 목적어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즉슨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옳지.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잘 필기하시고 그 다음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장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그럼 1형식 동사는 어떤 애인지 2형식 동사는 어떤 애인지 배울 거예요. 첫 번째부터 갑시다. 1형식 동사와 앞으로 1형식 동사는 1V라고 적을게요.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의 공통점부터 갈 거예요. 배웠잖아. 1형식 동사랑 2형식 동사는 누가 없어요? 옳지.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런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옳지. 자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스스로 자자, 목적어의 힘이 필요 없는 동사. 그 다음 자동사라면 어디까지? 그치. 수동태가 불가한 것까지 배웠어요. 선생님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왜냐면 한글의 언어체계와 영어의 언어체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영어에서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데 한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럼 이건 영어에만 있는 문법이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에만 있는 중요한 문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말에 죽다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 내가 아까부터 미안해. 이런 예만 드네요. 죽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보세요. 슬프다. 갑자기 슬픈데 아니 엄마가 죽은 건 너무 슬퍼. 좀 덜 슬픈 강아지가 죽다라는 말을 써봅시다. 그러면 요 죽다 안에 능동이거나 수동이냐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능동이면 강아지가 자기가 직접 죽은 거고 수동이라면 강아지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죽다라는 말을 쓸 때 이걸 능수동으로 구별하나요? 강아지가 죽었어 이런 말 할 때 혹시 강아지가 자살을 했어, 스스로 죽었어 라는 능동의 의미를 써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한국말은 능수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대표적인 자동사를 몇 개 외우고 갈 건데 얘는 영어에 있는 대부분의 동사랑 한글에 있는 동사가 쓰임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한국말도 사랑해 뒤에 너를이 필요하죠. 근데 영어에서 I love you, loved you라는 목적어가 필요해. 그렇게 한글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동사가.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르쳐주는 동사들은 한국말이랑 영어랑 달라. 그치? 그래서 한국말 쓰듯이 영어를 쓰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첫 번째 동사 appear, 그 다음 뭐뭐가 되다 become, 구성하다, 구성되다 consist of, 그 다음에 사건이나 일 따위가 발생하다 occur, 그 다음 마지막 occur이랑 동의어 일이 발생하다 happen이요. 기출문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ears, 지구는 consists 혹은 is consisted, 구성하다. 얘는 그럼 구성되다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박스가 있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 뒤에 문장은 of water,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해석해 볼게요. 지구는
물로 구성되어 있대. 얘는 그냥 능동이고 얘는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그러면 해석합시다. 지구가 물을 구성돼? 당연하죠. 지구가 물로 구성되죠.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해석하고 얘를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위에 가르쳐줬죠? consist of는 무슨 동사라? 옳지. 자동사야. 자동사면 뭐가 불가해? 수동태가 불가해. 고로 얘 안 되고 얘만 된다. 근데 해석하면 어색해 안 어색해? 우리 느낌엔 어색하지. 야, 지구가 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는 거잖아. 그런데 consist of 자체에 구성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무슨 동사? 옳지. 자동사라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중간고사를 보기까지 또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수능 볼 때까지 1년 남은 친구들도 있고 2년 남은 친구들도 있고 3년 남은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요 동사 한 5개 정도만 외워놓고 있으면 이렇게 틀릴 일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5개 나랑 외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얘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해석하면 틀리는 동사니까요.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해석하면 틀리는 동사. 그러면 얘에 이어서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의 공통점을 가볼까요? 딱 기억나? 이형식 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필요했고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했죠. 그럼 오케이. 둘 다 보어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2개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1강 때 보어의 화살표 같던 품사가 2개 있었죠? 명사가 있었고 형용사가 있었어요. 둘 다 올 수 있어요. 원래 명사는 뭐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줄 때 명사를 쓰고 예를 들어 He becomes a teacher. 그냥 현재 시제로 쓸게요. 그는 되죠. become 우리 앞에서 자동사라고 배웠었죠? 자동사 중에 여기서 이제 이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예요. 그는 되는데 누가 됐어? 옳지. 선생님이 됐어요. 누가? 그가. 이게 이형식 동사 오는 뒤에 오는 보어. 품사 못 썼죠? 명사. 명사. 뭐 나타내니까 그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주로 써주고요. 왜? 직업이랑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잖아. 그럼 형용사는 뭐 감정이나 성격 같은 걸 나타내주는 게 주로 형용사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비동사인데 I am happy. 나 행복해.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이거 뭐예요? 행복한 형용사 아니에요?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 거. 감정이나 성격 나타낼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요, 선생님. 보어가 오는 게 공통점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냐면 그는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말을 나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해피냐 해필리냐 2개 선택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해피는 형용사는 행복한이라고 해석하죠. 형용사에 주로 ly를 붙여서 영어는 부사라는 걸 만들죠. 부사를 해석하면 뭐뭐? 하게. 그러면 그는 보인대. 어떻게 보여? 행복한 보여? 행복하게 보여? 옳지. 행복하게 보이지. 어떻게 행복한 보여?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해석했더니 행복하게 부사 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건 영어랑 한국어랑 다르다는 얘기죠. 룩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라면 내 기분에 따라서 뒤에 보어를 써주고 말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뒤에 무조건 누가 와야 돼. 그치? 보어가 와야 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쩌리인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명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가 아니라 과감하게 누굴 골라? 해피를 골라야 돼. 해석하면 그는 행복한 보여. 겁나 어색해. 어색하긴 하지만 맞는 건 뭐라고요? 옳지. 해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형식 동사를 알아야 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아주 잘 나오는 이형식 동사 몇 개만 외울 거예요. 대표적인 자동사 5개 썼죠.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그 다음 마지막 happen. 5개 외우고 그 다음 지금부터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몇 개만 외웁시다. 우리 방금 했어. 비동사 I am happy. 그 다음 그는 선생님이 된다 할 때 예문으로 내가 become을 하나 들어줬죠? 외우려고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 감각을 느끼는 감각동사가 있어요. 감각을 느낄 때 우리 눈, 코, 입, 귀, 고 있잖아. 오감. 보다 look. 그럼 눈이 2개니까 우리 동사 2개 외우자. seem. 그 다음 눈 했지? 코 냄새 맡아요. 옳지. smell. 그 다음 입 맛봐요. taste. 그 다음 귀 들을까? sound. 마지막 feel. 듣다 사운드 말고 우리 되게 생각나는 거 많죠. hear도 있을 것 같고 listen to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걔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굉장히 감각동사 카테고리 안 껴. 그 다음 마지막 뭐뭐한 상태로 머무르다 stay. 이것도 머무르다 남겨지다 remain. 마지막 돌다가 아니라 뭐뭐가 되다라는 뜻의 턴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다시 해볼까요? become 감각동사 눈, look, seem, 코, smell, taste, sound, 느낌, feel, 그 다음 stay, remain, 턴 몇 개예요? 11개. 그러면 우리 3강 다음 시간까지 대표적인 자동사 5개, 그 다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11개, 총 16개 달달달달 외워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앞에랑 똑같아요. 해석하면 틀리는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를 외웠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석하기 들리는 동사니까 해석해서 풀면 틀린다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자고요. 외우는 왜 외워야 되는 이유까지 기억하셔야 하죠.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오는데 우리는 해석하면 누구 쓰고 싶어요? 옳지. 부사 쓰고 싶어 한다고. 근데 사실은 누구 써야 돼? 옳지. 형용사 써야 된다고. 해석하면 좀 어색해 어색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건가요? 옳지.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가끔 문법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게 보이거든. 별게 아니야. 자동사인데 하나는 완전히 자동사래. 그리고 하나는 뭐야? 좀 불완전. 우리 기억나? 1형식 동사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필요했고 2형식 동사 뒤엔 누구 필요했어? 보어 필요했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자동사인 거야. 왜? 뒤에 아무것도 안 필요하니까. 근데 얘는 왜 불완전이야? 누가 보충해줬어? 옳지. 보어가 보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 이해했어요? 하나 더. 그럼 타동사도 마찬가지지. 뭐 완전 타동사가 있겠죠? 그건 뭐야?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만 오면 돼. 그런데 불완전 타동사는 뭐야? 타동사기는 한데 약간 불완전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얘처럼 누구 써주면 돼? 그치! 보어 써주면 돼요. 고로 5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온다고 오늘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 타동사. 아따 말 어렵다 그치? 근데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우리 방금 감각동사 할 때 보다 look, seem 말고 watch, see, notice 이런 동사가 떠오른단 말이야. 걔는 우리 언제 배울 거냐면 지각동사라고 할 때 배울 거예요. 지각동사도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 하나기는 한데 우리 얘는 지금 이형식 동사 자동사로 배웠잖아. 근데 얘는 타동사 중에 5형식 동사로 배울 거예요.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네. 선생님 그럼 뭐 문법적인 차이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의미적인 차이도 있어요. 의미적인 차이까지는 이제 지각동사 할 때 우리 한꺼번에 정리하면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꼭 1강 문장의 구성성과 팔품사 플러스 오늘 했던 동사 원까지 복습을 꼭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선생님이랑 수업 전에 복습을 할 거기는 한데 그때 내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3강 때 만나겠습니다.